안녕하세요. 럭셔리 농부입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서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도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11월 국내 해외 주식 매매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공유하고 복귀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한국전력 2주, 삼성전자 우선주 3주, KTNG 2주 매수하였네요. KTNG는 영업이익, 재무상태도 좋아서 포트 비중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사주 매입도 11월까지 2천억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올해 DPS 4,600원으로 지난해 4,400원에서 200원 오른 배당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가로 계산한 시가 배당률은 5.5% 수준으로 연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최근 5년간 배당 수익률 3.9% 대비 추가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종목으로 12월에는 KTNG를 조금만 더 담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 매수는 거의 없었고 해외 주식 양도세 문제로 테슬라 보유주식 48주를 매도 후 재매수하였습니다. 매도 수익률은 130% 정도 되는데 지난 9월 테슬라 포트 비중이 너무 커져서 비중을 축소했었다가 포트 리밸런싱 하면서 평단가가 많이 오른 효과로 실제 수익률보다 낮게 나왔네요. 해외 주식 매수 금액 테슬라 포함해서 총 31,600불 정도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 큰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불확실성도 해소된 만큼 S&P 500 지수가 반등하는 것을 보고 저도 포트 비중대로 골고루 한번 담아봤습니다. 매수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잠시 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배당금은 141불, 월간 최대 배당금을 받은 달이 되었네요. 해외 주식을 2015년부터 했었지만 그동안 차익 매매에 중점을 두다 보니 배당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배당주도 나름 쏠쏠한 재미가 있네요. 지금까지 11월 매매 내역을 빠르게 훑어봤고요. 오늘 주제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소득세 과세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기 마련이라서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보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아야겠죠. 소득세 과세 방식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고 종합과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에 대해서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종결되는 과세로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고요.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 알아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과세와 별도로 매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라는 것이 소득이 있건 없건 자진 신고이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줘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차익 실현을 하였을 경우엔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반해 해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은 22%로 상당히 높은데요. 해외 주식 매도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차익에 대해서 22% 세금을 다음해 5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국의 배당 소득세는 국내 15.4%보다 낮은 15%인데요. 배당을 지급받을 때 현지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소득 분산이 필요합니다. 연간 2천만 원의 배당 소득을 받으려면 이자율 10%로 적용한다고 해도 2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해외 주식 양도세 산정 방식은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 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22%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HTS 상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조회해서 올 한 해 본인의 수익, 손실 금액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에서 수익, 손실 난 종목을 구분하는데 만약 모든 종목에서 손실 중이라면 당연히 수익이 없으니 양도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났다면 공제금액을 포함해서 차익 실현 금액만큼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고 모든 보유 종목 중에서 수익, 손실난 종목을 합산해서 25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 중이라면 공제금액만큼 수익난 종목을 매도하거나 수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을 합산하여 매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해 과세하는 것을 보고 손실 수익 통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은 손익 통산, 공제금액 적용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증여 부분은 자금 출처 조사와 같은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수, 거래 수수료 생략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에서 손실 중이라면 양도세는 당연히 없고요. 테슬라 주식을 1억 투자해서 수익 250만원이 났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마찬가지로 세금은 영원이 돼서 없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2처럼 테슬라를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1250만원이 발생하였을 때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220만원을 세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케이스 3처럼 엑슨모빌 경우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손실 중인 상태라면 세금은 없지만 만약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엑슨모빌처럼 1000만원 정도 손실 중이라면 테슬라를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차익 1250만원에 대한 세금 22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매도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실난 엑슨모빌을 매도했거나 엑슨모빌처럼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을 매도 또는 매도 후 재매수하는 행위로 양도차익 1250만원 빼기 손실금액 1000만원, 250만원을 공제하면 테슬라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엑슨모빌의 손실이 확정되었다면 테슬라의 매도 또는 매도 후 재매수하면 다음에 양도세가 없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매년 정해진 달,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9월 리밸런싱 하면서 수익을 확정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매도 확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매수해서 매년 1000만원씩 수익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2022년까지 3년간 300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한 22%의 세금은 605만원인 반면에 매년 1000만원씩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을 확정하면 2020년, 21년, 22년 각각 165만원씩 총 49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간 보유 후 매도 시 605만원의 세금과 매년 수익을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 495만원은 11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돼서 장기적으로는 절세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나는 세금이 얼마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익으로 세금을 낸다는 건 대단한 투자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잖아요. 약간의 노력이 있으면 거래 수수료는 들어가더라도 이보다 훨씬 큰 절세까지 한다면 투자 수익률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외 주식의 경우 4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24일까지는 매도 확정을 해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